주된 데이터 성분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주된. 주로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주 성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뭘까? 라는 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보면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우리 NPN 타입의 트랜지스터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베이스 쪽 전류가 이렇게 정의되고 베이스로 흘러들어가는 전류, 이미터 쪽 전류가 이미터로부터 나오는 전류, 그 다음에 컬렉터 쪽 흘러가는 전류,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전류 성분이 정의되어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를 BJT를 정량화하고 특징을 짓는 값 3개를 대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스파이스 파라미터에서 IS, 베타 F, V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IS는 언제 나오냐면 V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컬렉터 쪽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V 베이스 쪽과 이미터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는 것을 서멀 볼티지 상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엑스포넨셜로 표현한 데다가 여기 IS 곱을 한 것이 우리 컬렉터 쪽 전류 IC입니다. 그래서 이 컬렉터 쪽 전류하고 이 IS 값은 비례할 수밖에 없고 엑스포넨셜리 비례하는 베이스 이미터 사이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여기 컬렉터 쪽 전류 쪽이 우리가 증폭 회로에서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 커런 소스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거른 전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BJT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물론 얘가 완벽히 의존하지 않으면 V의 컬렉터와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은 걸어졌을 때 이제 컬렉터 쪽 전류는 이렇게 일정해야 됩니다. 이 일정한 영역이 있는데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이렇게 0을 보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에서 이 컬렉터 쪽 전류는 이 플랫한 부분의 전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컬렉터와 V 베이스 이미터 사이에 걸어준 전압에 의한 전류입니다. 이게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컬렉터 이미터 사이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FET인 경우고 우리가 BJT는 early effect라 그래서 early voltage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약간 컬렉터 이미터 사이 전압을 걸어주면 약간 증가합니다. 저거를 쭉 했을 때 여기에 전압 쪽에 요 절편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너스의 VA early voltage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 컬렉터 쪽에 세츄레이션 된 포환 영역의 커런트 레벨이 중요하기 때문에 IC의 IS가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베이스 쪽 전류, 요 베이스 쪽 전류는 컬렉터 쪽 전류보다 이제 베타 F만큼 나눠준 것이 이제 베이스 쪽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F나 BJT에서 IS나 그 다음에 이상적인 커런트 소스에서 벗어나는 얼리 볼티지나 다 중요한 증폭기로서 스위칭 커런트 회로로서 되게 중요한 성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스에서 이제 집적 회로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살짝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서는 CM-16성 오더가 되고 이 베타 F는 수백 단위 그 다음에 얼리 볼티지도 수십에서 수백 정도의 값을 나온 걸 보니까 여기에서 데이터가 C는 레인지가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얼리 볼티지나 베타 F나 이런 값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중시하느냐 라는 것이 이제 주된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베타 F하고 VA하고 얼리 볼티지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베타 F하고 얘가 아무리 변해도 VA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베타 F가 바뀌어도 VA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베타-F가 막 늘어나도 여기 축상으로서만 변하고 요 VA 다른 축 사이에서는 변하지 않을 때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VA가 변할 때도 베타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겁니다. 베타-F가 증가해도 VA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서로 독립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 베타-F하고 VA를 이제 이 각각 오리진이 있고 각각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데이터를 찍었을 때 실제 이제 베타-F가 증가하면 전류가 이제 침투하면서 이 얼리 볼티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클러스터링 되는데 이렇게 클러스터링 되는 데이터 형태를 보고 여기서 어떤 점이 찍혔을 때 이 데이터는 이거는 측정해서 잘못됐다거나 어떤 있을 수 없는 그런 값으로 우리가 판정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본다고 그러면 이 소자에서 어떤 거를 봐야 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unphysical하다 이 포인트는 unphysical한 데이터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 일립소이드인데요. 일립소이드 관점에서는 베타-F가 늘어나면 요 VA가 줄어드는 거를 상관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된 데이터 성분이라고 그랬을 때는 지금 이 베타-F하고 VA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값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서로 수직 관계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이래 볼 수 있죠. 이 축하고 이 축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데이터 성분이 베타-F, VA 축에서는 이 데이터 관계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독립이지 않지만 여기서 적절한 축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B1이라고 그러고 B2라고 그랬을 때 이 B1의 변화에서의 이 값의 변화는 B2에서는 변화가 없는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된 데이터 성분으로 B1, B2로 독립인 데이터로 포인트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파이스에서 이런 변수가 이제 보인 것처럼 IS다, 그 다음에 베타 F다, 그리고 VA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파이스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파이스 변수 가지고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 하면서 어떤 기능 보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축에 이거를 변화가 크게 없는 B1 서로 독립인 B3로 차원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요 사이에 변환 관계를 쓸 수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제 서로 선형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IS도 이런 B1, B2, B3에 관계되고 그 다음에 BF, 베타 F도 B1, B2, B3 그 다음에 얼리 볼티지도 B1, B2, B3로 보면 앞에 요거를 이제 스파이스 파라미터 S1 그리고 스파이스 파라미터의 두 번째 스파이스 파라미터 세 번째 이렇게 변수를 나타내서 요 1이 요 1, 1, 1 그리고 이제 2가 옆에 2, 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3이 3, 3, 3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스파이스의 i번째 파라미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이 u라는 어떤 값의 각 변수에 i번째에다가 i행에 여기에 1, 2, 3 됐으니까 j로 하고 우리가 독립인 그런 변수로 표현했을 때 bj다 하고 이 j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자체가 si는 시그마 j의 uij, bj가 이제 행렬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때 u를 직교 행렬, 오소고널 매트릭스라 그러고 얘는 얘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렬로 표현했을 때 스파이스 변수는 서로 독립인 주된 변수로 b로 이제 벡터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현했을 때 s는 is 베타 f va에 점점을 해서 이거에 벡터 벡터 표현이니까 트랜스포즈를 해서 열 벡터로 표현해 줍니다. b는 b1, b2, b3에 해서 또 열 벡터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행렬 s가 u에 b로 되어 있는데 u에 역행렬을 양쪽에 곱을 해서 u 인버스를 해주고 u 인버스를 해주면 얘의 값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가 되고 i에다 b를 하게 되면 여기가 b가 됩니다. b가 되고 u 인버스에 s를 해서 이렇게 u 인버스 s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라 표현되어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인버스하고 인버스는 이 U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한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U 트랜스포즈 U하고 U 트랜스포즈하고 그 다음에 U 트랜스포즈 U를 한 것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다 라고 우리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격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S를 표현했을 때 우리가 오소글 매트릭스 U에다가 이제 독립인 파라미터를 표현했는데 요거에 그 길이 성분이라 표현했을 때 얘기하면 우리가 S 트랜스포즈하고 S하고 서로 곱을 한 게 이 S의 놈의 제곱입니다. 거리의 제곱인 거죠. 또 디멘전에 해당되는 길이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이렇게 표현했는데 s 트랜스포즈 s니까 이제 이거는 벡터 표현인 거죠. 여기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요. s 트랜스포즈 s가 이제 스파이스에서 ub라 그랬으니까 이게 ub의 트랜스포즈의 ub가 바로 S 트랜스포즈 S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U, B의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행렬을 해줄 때 트랜스포즈는 서로 둘 위치 바꿔주면서 각각 트랜스포즈를 해줍니다. 그래서 B 트랜스포즈의 U의 트랜스포즈의 그 뒤에 거 U, B가 되니까 여러분 보면 U 트랜스포즈 U는 앞에서 오소고널 매트릭스에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이덴티티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면서 그냥 B 트랜스포즈의 B가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이제 앞서 벡터의 놈의 크기의 길이 제곱이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곱을 하면서 이제 서로 독립인 성분으로 바꿔줄 때 요 길이 성분은 보는 것처럼 각기 다른 좌표계에서 길이 성분은 요 크기 성분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생각하는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니타리 매트릭스를 할 때 이렇게 U 트랜스포즈 U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랭스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변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요. 요 값에서 요 is 값 베타 f va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서로 독립인 값으로부터 뽑고자 하는데 그 크기가 좀 다르죠, 그죠? 크게 달라서 이 오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값들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이 값 자체가 값을 보면요. 이 is 값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값이다 그러면 이제 공정에서는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되기를 어떤 값이든 가우시안 분포가 됐으면 좋겠다 하게 되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해서 폭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is 값은 이제 공정상에서 이제 요런 형태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 is 값 자체가 로그에서 그 자체가 이제 normal distribution에서 많이 벗어나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랜덤 우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했을 때에도 어떤 표준 편차 평균 값으로부터 이런 분포를 가지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도 이런 분포는 참 곤란합니다. is가 얼마인데 주위에 얼마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is 대신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를 취해서 보면요, 재밌게도 이게 이렇게 로그 값은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로그 값에서는 어느 정도 정의되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떤 함수를 씌워서 정규 분포에 가까운 그런 관점에서 스케일을 이 펑션 자체를 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에서 로그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바꿔주는, 그렇게 해서 is 값을 얘를 로그 값으로 is로 하고, 베타 f를 로그 베타 f로 하고, VA는 그대로 VL에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is 베타 f VL은 주어졌을 때 펑션을 넣어줘서 내가 그 분포를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을 쉐입을 바꿔주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데이터 변환을 할 때 펑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데이터 자체를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제 보면, 스케일 자체가 여기서 이건 심할 16성이고 이거는 수백이고, 로그를 치면 또 값이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수백이니까 결국 이 자체가 이 S라는 이 스파이스 변수하고 이제 노멀라이즈된 스파이스 변수하고 인디펜던트한 그런 값으로 이제 주된 변수로 이제 파라미터로 바꿔줬는데, U 인버스를 고블에 바꿔줬는데, 이때 가급적이면 S가 이제 여러 오도에 걸친 그런 값이라면 이걸 표준화시켜서 스케일을 바꿔줘서 이런 D라는 고블한 값을 원래 S 스파이스 변수에서 이 스케일을 바꿔주는 D를 고블한 값으로부터 B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계산상에서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 한다거나 수치할 때도 스케일을 스탠다드로 바꿔주거나 민맥스로 바꿔주거나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스 변수를 그냥 쓰지 않고 이 스케일을 바꿔줘서 스케일 바꿔준 상태에서 이 유값을 바꿔준 형태를 우리가 이제 B로 바꿔주자. 대신에 스케일을 바꿔줄 때는 요 S에다가 각 항목에다가 그 컬럼의 평균값으로 나눠준 값을 이제 앞에 대각 행렬이 되는 그런 행렬을 고블해주면 전체 스케일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원 데이터에서 이 is의 로그를 취한 값에 로그를 한번 취하고요. 그 로그를 취한 거를 평균을 취한 값을 전체 나눠주면 1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한 것에다가 각각 로그를 취한 것 전체 평균을 취한 다음에 그 로그 값을 나눠주면 또 1에 가까운 것일 거다. 그리고 VA 같은 경우에도 로그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전체 값에서 이렇게 그 평균을 취한 거를 나눠주면 우리가 1에 해당되는 노멀라이즈된 값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특성을 볼 때 이렇게 노멀라이즈된 값으로 바꿔주는 거가 이제 하나의 특성이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값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S 프라임이라고 보겠습니다. S 프라임을 이제 원 S에다가 요 다이거널 성분이 이제 각 컬럼에 이제 평균으로 된 값으로 나눠주는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주된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걸 하나의 예로 이제 보면요, 하나 예로 보면 이제 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읽어서 한번 본다면요. 제가 그 업로드를 해놓았기 때문에 따라 해본다면 먼저 요거 1차로 봤을 때 제가 이거를 다운을 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저는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스파이스 파라메터라는 보면 이런 값으로 이제 읽어드릴 ISBF, VA 이렇게 해놨고요. 이걸 이제 제가 선택해서 복사 경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import pandas snp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numpy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PD군요. PD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드리니까 스파이스 이렇게 해서 판다스의 read csv 하고 제가 이렇게 방금 경로를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이 경로를 넣었는데요. 글자를 크게 키울까요? 이렇게 하고 자, 이런 정도라고요. 여기서 세퍼레이터가 여기 세퍼레이터가 이 콤마입니다. 콤마하고 이 상태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 읽으면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스파이스라는 값을 이제 is하고 그 다음에 betaif하고 그 다음에 VA, early voltage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스파이스를 보면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게 왜 에러가 됐지? 제가 이걸 안 바꾸고 경로를 바꿔야 되죠. 바꾼다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었습니다. 자, 어떤 값이 있는지 볼까요? 한번. 값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헤드 빼도 IS, BF, VA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주어진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록을 취한 값을 우리가 좀 값을 쓰고 싶다 그랬습니다. 방금 록을 취한 값을 쓴다 그랬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스파이스의 프레임 제가 바꾸겠습니다. 노멀라이즈 된 록을 취한 값으로 이제 바꾸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제가 컬럼 이름을 log is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냐면 np의 log 취한 겁니다. 뭐냐면 요 스파이스의 is 자, is를 이렇게 원래 is 값을 이제 log를 취한 값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log의 bf 이제 요 값을 칼럼 명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np의 log의 이제 df의 스파이스의 bf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log bf가 아니고 또 남은 세 번째가 early voltage죠. early voltage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early voltage는 여기에 df의 스파이스의 va 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새로 구성을 해줬는데요. 로그 형태로 새로 구성했습니다. 해주면 df의 스파이스의 로그 헤드 딱 해보면 로그를 취한 값이 그대로 다 3개가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지금처럼 어떤 로그 관계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d average 된 값을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겠다. 매트릭스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d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요 값을 가지고 이제 d 매트릭스를 이제 해주는데요. 원래 is, bf, va 요 로그 값 3개를 이제 바꿔주는 거를 이제 해서 우리가 d는 처음에 np의
제가 9개 3 곱하기 3 해주고 그 다음에 reshape 3x3로 해서 D를 처음에 0,0,0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얘가 스케일을 바꿔주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대각 행렬 파트에다가 i의 이제 범위를 3x3이니까 D에 0 하면 3이죠. 3x3의 요 대각 행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주냐면 di, i 요 대각 행렬에다가 뭘 해주냐면요. 각각 민 값을 우리가 해줘야겠죠. 그래서 1 나누기 np의 이제 abs 절대값에 np의 민 해주는데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게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로 이제 후에 또 바꿔줘야 되니까요. 미리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이스에 의한 이 매트릭스를 이제 우리가 S라 표현을 하고 이 df의 스파이스의 로그 값을 요 데이터 프레임을 to numpy 요 형태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주고요. 타입을 이제 float 64비트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데이터 프레임이 보면 이렇게 32.-32.624078이 요게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numpy 형태로 파이 형태로 이제 어레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평균이 요 평균 각각 컬럼에 대해서 평균을 나눠준 거 되니까 여기서 S라는 매트릭스 스파이스 변수를 S로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모든 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i번째 컬럼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주니까 결국 요거를 그 값으로 대각 행렬로 이 D값, 스케일바 해당되는 D값을 하게 되면 이 D가 각각 지금 평균에 해당되는 길이만큼 바꿔주는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크기에 대한 이 값을 이 벨 형태로 만들어 주는데 요 원래 값에서 스케일링 해주는 요 t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서 그 이후에 계산되는 것들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요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변화하는 요 정도로 하고 다음 파트에서 여기서 주된 성분을 구하는 그리고 싱글 밸류 데포지션이라든지 뭐 값 자체를 분해해내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